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좀 특별한 금요일이죠. 이번 주에 시험이 2개 학교가 있어요. 첫 번째 내일 을지대학교, 그리고 다음날 한성대학교. 여기 들어오는 큐린이들이 그 한성대에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한성대는 썼어, 그지? 근데 이제 일단 그 전에 내일 당장 을지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을지대학교에서 직접 모의고사, 모의적성이죠. 그러니까 모의적성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유형 자체가 조금 변했죠. 문제수도 줄었어요,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을지대는 국어, 영어, 수학을 보는데 수학이 15문제야. 근데 15문제인데 대신 단답형이 이제 5개가 출제가 되죠. 적성고사에서 유일하죠. 그래서 단답형 5문제가 배점이 조금 있다 보면 알겠지만 막 14점, 12점, 10점 이래. 그러니까 그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5문제를 다 맞춘다라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답형부터 푸는 거를 좀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걱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을지대학교 처음으로 이 15문제 유형대로 단답형 유형대로 낸 문제, 처음이 아니라 유일해요. 이제 내년엔 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역사상 유일하게 되겠죠. 2021학년도 모의 적성고사가. 그리고 내일 보는 시험이 이제 유일한 실전 시험이고, 그죠? 유일한 모의고사가 요 2021학년도 모의 적성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을지대한테 정말 좀 실망을 좀 했어요, 제가. 왜냐면 명색이 그래도 2021학년도 모의 적성이다 라고 했으면 그 시험 범위 출제되는 게 이제 달라졌잖아요. 개정교육과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을지대학교가 그 달라지는 그 범위대로 출제를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싹 다 없어, 문제에. 내일은 출제될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또 고1 과정이 없어졌잖아. 출제가 안 되잖아, 이제 직접적인 그 문제로는. 근데 그 문제들이 총 15문제 중에 7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 사실 15문제 유형이 이렇고 문제 배점이 이 정도고 난이도 체감이 이렇다 정도지, 범위에 맞춰서 이런 수준의, 이런 단원에서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서경대학교가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서경대학교가 모의고사대로 일단 단원별로 딱 나눠놨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거 기준대로 좀 서경대가 좀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글쎄 일단 을지대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원장님이. 그래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뭐 이상하다, 뭐 3학년때처럼 막 오류가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어느 정도 좀 범위에 맞게 출제를 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을지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교육부 문제죠. 이 교육부 산하 이 수학 교과서 개정하는 분들이 참 너무 많이 손을 대가지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 36번 문제, 이거 고1 문제잖아. 나머지 정리. 그치? 간단한 나머지 정리로 나왔다. 자, 일단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문제 맞춰줘야 돼. 계산 문제. x 플러스 1로 나눈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인데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다 라고 했어.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는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뭐 채팅창에 아무도 글을 안 남기네. 채팅이 안 되는 걸까 안 남기는 걸까 모르겠네. 오신 분들 한 번씩 인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니면 을지대 거라서 안 들어왔나? 그 큐린이들이 마이너스 6이 넘어가서 6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4a 마이너스 2b, 얘는 마이너스 13이 넘어가서 16이 될 거야. 따라서 2로 나눠주면 좀 편하겠다. 그럼 2a 마이너스 b는 8이다 라고 넣을 수 있고, 아래서 위를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는 2다. a가 2니까 a가 2야. b는 넘어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이거는 뭐 틀리는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뭐 쉬운 문제죠. 그래서 뭐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어야 된다. 31번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2번 문제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1 과정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한 근이 나왔어. 그런데 개수들이 모두 실수라 그랬지. 따라서 켤레
복소수가 또 다른 근이 돼야 돼. 즉,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ki이므로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ki가 무조건 또 다른 근이 돼야 된다라는 고일 내용이죠. 따라서 두 식을 더해보자.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봐. 철저하게 고일 과정이네. 두 개를 더해주면 6이죠.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다. 두 개를 곱해봐. 얘네 친구잖아. 따라서 합차 공식 하면 339 마이너스 k제곱 i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9 플러스 k제곱이 되겠네. 얘는 곱이기 때문에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이 되겠지. 판별식 써보자. a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A가 A는 얼마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A에다 집어넣자. 그럼 36이 될 거야. 36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2가 0이다. 따라서 B 마이너스 2가 뭐다? 얘가 9가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4고 36이니까 따라서 B는 1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B에서 A를 빼주기 때문에 정답은 17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기응님, BJ 이차함수님, 정혜학원인가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 게임하시는 분? 게임하면서 이제 수학 강의도 하시고 그분? 실력 있으시니까 큰 스카이에듀 입성하셨겠죠. 저는 스카이에듀 입성 안 하고요. 고촌사관학원에 입성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고촌사관학원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스카이에듀는, 콜이 들어오더라도 안 갑니다. 네. 네, 농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8번 문제. 이거 이제 미분 적분 문제. 여기에서 위치가 나왔잖아. 높이 개념이 얘들아 위치야. 따라서 위치가 여기다 쓸게. 위치가 높이 개념이 위치입니다. 따라서 위치가 10t-2t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미분해야겠지. 미분해자. 그럼 속도가 나오지. 속도는 10-4t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 얘들아 봐봐. 공을 위로 던졌어. 그럼 위로 갈 땐 속도가 플러스야. 그리고 최고 정점 찍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 땐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정점에서 뭐가 0이다? 즉 최고 높이에서는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란 얘기야. 다시 바꿔 말하자면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속도가 0일 때 그럼 t는 4분의 10이겠지? 4분의 10이니까 결국 2분의 5겠네. 2분의 5. 얘가 근데 뭐라 그랬냐면 얘를 우리 시간을 알파라고 했어. 따라서 알파는 2분의 5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때 높이 구하래. 그럼 2분의 5를 높이에다 대입하면 되지. 너무 쉽게 나왔지. 그치? 2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 제곱해주면 4분의 25. 자, 따라서 약분해주면은 5니까 25 마이너스 약분해주면은 2니까 2분의 25. 따라서 2분의 50에서 2분의 25가 얘가 바로 베타가 되는 거겠다.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분의 30이 정답이 되겠지.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9번. 39번은 이제 확률 문제로 나왔어. 시험범위 맞습니다. 내일 나올 시험범위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일지대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객관식 10문제는 진짜 좀 쉽게 낼게. 근데 다만 이제 한두 문제 빼고는 2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낼 거고 8문제 정말 너네 거저먹기로 줄게. 그런 거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한편으로는 그 쉬운 8문제 풀어보는 게 좀 순서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생각이.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단답형부터 풀 것 같아요. 왜냐면 단답형은 한 문제 날라가면 끝나. 진짜 막 14점짜리 날라가 봐. 복구가 안 됩니다. 다른 문제 이런 문제 2문제야 막. 그래서 단답형부터 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단답형을 다 풀고 나서 객관식으로 돌아왔다가 단답형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 같아요. 단답형은 5문제는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쉬운 문제 볼게. 자, 이 확률하고 이 집합 벤다이어그램하고는 떼낼 수가 없겠지. 집합하고는. 자, 그런데 PA가 2분의 1이야 전체가. 그런데 A교 B여가 어디야? A하고 B의 여집합 교집합 H차 B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가 12분의 5래. 근데 A가 전체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즉 12분의 6이라고 했어. 따라서 12분의 6에서 12분의 5 빼주면 여기는 12분의 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A 여집합과 A 바깥쪽과 B하고의 교집합이니까 B차 A를 말하는 건데 얘가 6분의 1이라고 했네. 그럼 우리 끝났네. B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PB는 12분의 1하고 6분의 1하고 더해주면 되겠다. 6분의 1이 12분의 2니까 12분의 3이야. 따라서 4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PA 바 B를 구하라라는 거지. PA 바 B는 PB 분의 P A 곱이 얘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다. PB는 4분의 1. 그 다음에 PA 곱이는 얼마였냐면 12분의 1. 이렇게. 따라서 번분수 취해주면은 정답은 3분의 1이다. 너무 쉬워서 좀 해설하기도 민망한 정도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을지대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까지는 이 네 문제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맞추셨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시간 싸움이겠지 이것도. 자, 이제 다음 문제 40번 문제 보도록 하자. 요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 그죠?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풀이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이 문제가 객관식에서는 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0번 문제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풀어봤던 학생들.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총 5개가 있어.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꺼내어 공의 색을 확인한다. 흰 공 3개를 모두 꺼낼 때까지만 공을 꺼냈을 때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그러면 역시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야 되겠지. 자, 뭐가 X라고 했냐면은 검은 공의 개수라 그랬어. 남아있는 검은 공. 근데 검은 공이 초기에 2개였잖아. 따라서 남아있는 공이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 거지. 3개는 안 돼. 왜 애초에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개가 남아. 따라서 이때 0개일 때를 구하고 1개일 때를 구하고 2개일 때를 구하면 확률 분포 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자, 원장님이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줘 볼게. 일단 검은 공이 0개 남았대. 그럼 애초에 세 번째 흰 공이 뽑히기 전에 검은 공이 이미 뽑혔다는 얘기야. 즉 4회차까지 시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4회차 중에 2번이 검은 공이 뽑혔다는 얘기지.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그리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 문장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흰 공 뽑고 흰 공,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이것도 답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흰 공, 그 다음에 검은 공, 흰 공 이것도 답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 또 다 됐나? 여기는 흰 공인 경우에 다 됐죠. 그 다음에 검은 공 먼저 뽑고 흰 공, 검은 공 이것도 되고 검은 공 뽑고 흰 공, 검은 공, 흰 공 뽑아도 되고 검은 공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뽑고 흰 공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이 6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먼저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 얼마야 얘들아? 5분의 3이야. 5분의 3. 5개 중에 3개가 흰 공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은 이제 공이 4개 남았어. 그 중에 흰 공은 아까 날라갔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흰 공 뽑는 거니까 4분의 2가 되는 거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이 3개 남았는데 3개 중에서 검은 공 뽑을 확률 3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는데 또 검은 공 뽑을 확률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흰 공 뽑고 끝나는 거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곱하기 1분의 1 하든지. 됐죠? 그다음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3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흰 공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 공을 뽑으래. 검은 공 뽑으면 4분의 얼마? 2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흰 공을 뽑으래. 흰 공을 뽑으면 이제 3개 중에 흰 공은 2개 남았겠지? 이렇게. 그 다음 또 2개 중에 검은 공 하나 남았겠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볼게. 세 번째는 먼저 흰 공 뽑으래. 5분의 3이겠지? 그 다음에 또 역시 검은 공을 뽑으래. 검은 공을 뽑으면 4분의 2가 되겠다. 그 다음 다시 검은 공을 뽑으래. 그러면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흰 공을 뽑아라 라고 한 거야. 여기, 그죠? 근데 흰 공은 2개 중에 둘 다 흰 공이잖아. 그냥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겠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감이겠지. 네 번째도 해볼까? 원장님은 이렇게 풀이하는 걸 추천을 해. 개념 잡을 때는.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검은 5개를 뽑는데 검은 공 2개가 있었으니까 5분의 2가 되겠지. 검은 공 나올 확률. 두 번째는 흰 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4개 중에서 흰 공은 3개 남았잖아. 그 다음에 또 3개 중에서 흰 공은 2개 남았잖아. 그 다음에 또 2개 중에서 검은 공 하나 남았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5번째, 6번째도 계산을 해보잖아? 그럼 봐봐. 요거 계산해봐. 얘 약분되면서 얘는 분모는 3, 4, 5, 6. 됐습니까? 그 다음 분자도 역시 얘 약분되면서 3, 4, 5, 6.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3, 4, 5, 6. 맞죠? 얘도 약분되면서 3, 4, 5, 6. 즉, 모든 6개가 확률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이거를 캐치를 했다라면 사실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계산을 한번 해볼까? 2. 얘는 1. 따라서 10분의 1이야. 즉, 모든 게 다 10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근데 몇 개 있다라고 해서 10분의 1이? 6개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10분의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일단 검은 공에 하나 남았대. 세 번째 공을 마지막
딱 뽑는 순간 검은 공이 하나 남았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3회차 시행 중에서 흰 공 뽑고, 흰 공 뽑고, 검은 공 뽑고, 흰 공 뽑고, 이거 답이 되는 거야. 이것도 고려해줘야 돼, 이번에는. 왜냐면 마지막에 남은 게 검은 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확률이 1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또는 흰 공 뽑고, 검은 공 뽑고, 흰 공 뽑고, 다시 흰 공 뽑았을 수도 있겠고, 처음에 검은 공 뽑고 연속 따라서 흰 공을 3개 뽑았을 수도 있겠고, 이거 말고는 없죠. 괜찮겠죠? 자, 이 경우 한번 생각해봐. 또 똑같이. 그럼 첫 번째 흰 공 뽑는 확률 5분의 3이다. 두 번째도 흰 공 뽑을 확률 4분의 2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 검은 공 뽑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흰 공, 검은 공 남은 것 중에서 흰 공 뽑아야지 끝나는 거니까 2분의 1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흰 공 뽑아 5분의 3이지? 그 다음 역시 검은 공 뽑아 그럼 4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역시 흰 공 뽑아 그럼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흰 공 뽑는 거야. 마지막에 흰 공 뽑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역시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아 5분의 2.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공을 뽑아 그럼 4분의 3. 세 번째도 흰 공을 뽑아 그럼 3분의 2. 그 다음 네 번째도 흰 공을 뽑아야 되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분모는 당연히 5, 4, 3, 2, 1이야. 하나씩 빠지니까. 분모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모든 경우의 수가. 그럼 분자가 뭐가 되는 거냐? 분자가 이제 어쨌든 흰 공하고 검은 공하고 하나씩 줄어들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사실은 요것도 다 똑같아. 그죠? 따라서 얘는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해보면은 2니까 3이니까 10분의 1씩이야. 역시. 맞죠? 따라서 10분의 3이 되는 거겠다. 사실 10분의 1이라고 확신이 있으면 10분의 1이라고 바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마지막 건 뭐냐면 검은 공이 둘 다 남았다는 얘기야. 그 소리는 연속해서 흰 공 뽑은 경우네. 연속해서. 그럼 첫 번째 흰 공, 흰 공, 흰 공이라는 얘기잖아. 첫 번째 5분의 3, 두 번째는 4분의 2, 세 번째도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약분시켜주잖아. 얘도 역시 10분의 1이야. 그런데 그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10분의 1. 그러면은 확률의 합 1 나오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우리 구하라는 건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 따라서 제곱을 해주면 0이네. 어차피 얘는 제곱해주면 1이야. 그럼 10분의 3이다. 얘는 제곱해준 다음에 곱해주면 10분의 4다. 정답은 10분의 7, 2번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야. 기초적인 방법으로 푸는 건데 처음에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해야지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돼. 검은 공이 이거부터 볼게. 검은 공이 2개 남았다는 얘기는 초기 3번 시행해서 흰 공만 우장창 뽑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따라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흰 공 요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일단 3회차까지 해서 검은 공이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3회차까지 해서 이제 4회차까지죠. 4회 시행 중에서 이제 흰 공 3개 뽑았다는 얘기잖아. 검은 공은 하나 뽑았다는 얘기고. 따라서 얘는 5개 중에서 4개 뽑는 시행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흰 공에서 3개 다 뽑았고, 그 다음에 검은 공에서 2개 중에 1개 뽑았다. 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같이 정석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41번 문제. 이 문제지, 이거. 이거 나오지도 않은 걸 왜 모의적 선거사 최근에 올해 낸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이거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거는 출제자가 전혀 몰랐던 거야. 이거 모의고사 담당자. 그분이 모르셨던 겁니다. 을지대학교. 이게 시험범위 아닌데 냈어요. 솔직히 좀 보자마자 원장님이 좀 짜증이 났어요. 이 문제를 보고. 자, 그 다음 42번 문제. 이건 지수라고 뭐 볼 수 있겠지. 근데 너무 쉽게 나왔다, 이것도. 자,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야. 그럼 2분의 1 x다. 2분의 1 x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3의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3의 2분의 1 y가 얘가 2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 이 자리에. 집어넣어 볼까? 그럼 3의 2분의 1 y 이거에 2분의 1 x승 얘가 3의 3분의 1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두 개 곱해줘봐. 그럼 뭐야? 3의 4분의 1 x y가 얘는 3의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아야 돼. 그죠? x는 그래서 3분의 4가 정답이, xy는 그래서 정답이 3분의 4가 정답이다. 사실 이 문제 뭐를 의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쉽기도 하고 의도하는 바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걸 뭐 로그를 이용해서 풀기를 원했나? 어쨌든 우리는 쉽게 풀이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이게 사실 7점짜리예요. 객관식 7점이 제일 높은 건데 가장 어려운 배점을 준 최고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고 수준의 문제를 고1 걸로 냈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죠. 출제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 출제자든 뭐든 하여튼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든 뭐든 그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예시로 요거를 냈다라는 거는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어요. 모르고 한 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자, 이건 그 고1 과정이에요. 고1 과정. 그리고 사실 뭐 크게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기는 해. 근데 그 시험장에서는 좀 생각이 안 날 것 같기는 했어.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원부터 분석해볼까? x 제곱이야. 쟤는 없어. 그 다음에 y 플러스 5의 제곱이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25 넘어가고 마이너스 k,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다. 괜찮겠죠? 근데 직선이 있대. 직선이 있는데 두 교점이 있대. 그럼 우리 고민할 필요 없어. 두 교점, 얘가 A고 얘가 B야. 얘가 원의 중심을 O라고 했어. C라고 했네.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그 넓이가 8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K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일단 얘들아, 이건 현이잖아. 현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내려 꽂잖아. 내려 꽂으면 뭐야 이거? 수직이고 2등분해. 그죠? 즉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2등분한다 라는 고1 과정이 있죠. 중학교 때도 나오나? 어쨌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안다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일단은 이놈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이놈은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반지름은 뭐야? 루트 25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반지름 제곱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야? 0, 마이너스 5다. 자, 그리고 고1 과정에서 그 세제곱 공식만큼 빈번하게 나오는 중요한 공식이 뭐가 있다? 그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이 직선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라 그랬어. x, y 넘어오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거하고 원의 중심, 점. 0, 마이너스 5하고 거리를 구해줄까? 0, 마이너스 5하고 거리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떻게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겠다. 따라서 루트 2분의 4야. 결국 유리화 시켜주면은 이 루트 2가 바로 요 점선 찍은 요 거리가 되는 거야. 점과 직선의 거리. 따라서 얘가 2루트 2다. 됐죠? 그런데 한편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프랜시스님 들어오셨네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할게. AB 길이야, AB.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밑변 곱하고, 높이가 방금 구했어. 2루트 2라고. 이렇게 해주면 넓이가 나오는데 그 넓이가 8입니다. 라고 한 거잖아, 문제에서. 그죠? 따라서 이 약분시켜. 따라서 네모는 뭐다? 루트 2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럼 유리화 시켜주면 얼마니, 이거? 4루트 2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네모가. 네모는 뭐였냐면 밑변의 길이 AB의 길이였어. 그런데 얘 절반은 얼마겠니? 그럼 절반은 2루트 2가 되는 거겠지. 이래놓고 보니까 요 절반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따라서 1대1대 루트 2를 만족하지? 아니면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따라서 여기에다 루트 2 곱해주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건데 루트 2 곱해주면 4네. 따라서 4가 나와. 근데 그건 반지름이었잖아. 루트 25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양변 제곱해주면 16이 되고 25 마이너스 k가 된다. k 넘어가면 9k는 9다. 이게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7점짜리죠. 내일 을지대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 정도, 내일 이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은 고1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 출제한 거예요. 요거는 아마 이런 도형이 나온다. 만약에 원이 나온다. 그럼 극한과 연관시켜서 나올 거야. 좌표에다가 리미트 취해주게끔. 여기다 리미트만 살짝 묻혀놔도 사실 좋은 문제가 되는데, 아쉽게도 이 문제는 단순한 고1 과정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44번 문제도 6점씩이나 배점이 있어, 이거. 그죠? 이게 1차 함수야. 이거 중학생들도 합성함수, 역함수 요 공식만 가르쳐주면 알지 않나? 이거 바꿔주면 어떻게 돼? F0은 1이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거. 얘는 F0이 1이 되면 방금. 그러면 F 인버스 3이 F0이니까 그게 1이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주면 F1은 3이다. 끝났잖아. 그죠? 따라서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1차 함수니까 y는 ax 플러스 b야. 그런데 b가 0,1이잖아. 따라서 b는 1이야. 여기다 이제 1,3 대입해. 그럼 3은 a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따라서 a는 2네. 따라서 fx는 뭐냐면 fx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사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못 푸는 학생들 없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내신으로 나와도 아주 쉬운 문제 정도.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F 인버스 O를 구하라 라고 했지? 얘를 K라고 하자. 따라서 F 인버스 띄워주면서 K는 5다 라고 할 수 있겠지? K 대입해봐. 2K 플러스 1은 5다. 따라서 2K는 4가 되고요. K는 2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고1, 뭐 어디 좀 뭐 그냥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를 내면 그냥 쉬운 문제 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배점을 6점이나 줬어요. 중이란 얘기지. 상중하 중에 난이도가 중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는 잘못됐습니다. 난이도 편성이. 자, 다음 문제. 좀 급조했죠. 모의적성 고사를 출제를 좀 급조한 느낌이 듭니다. 을지대학교. 자, 45번 문제. 이것도 좀 급조한 느낌이 나. 요새 트렌드긴 해요. 이 문제가. 최근 한 10년이면 너무 최근이 아닌가?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포인트야.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좀 어설프게 냈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다항 함수가 임의 두실수 x, 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얘를 만족시킨다 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원장님이?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즉 우리 미침풀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도함수 정의를 안 쓰잖아. 그런데 도함수 정의 원장님이 외우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야. 이런 문제들 때문에. f'x를 지금부터 첫 번째 도함수 정의, 즉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해서 구해보자. 리미트 h가 어디로 가? 첫 번째 도함수 정의 0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게 바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함수 정의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자,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부분을 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어설프게 나왔지? 근데 너무 쉽게 나왔지? fx 플러스 fh로 쓸 수 있대. 거기에 빼기 fx는 그대로 쓰자. 얘가 날라가. 따라서 얘가 되는 거야. 우리 요가 구하기 위해서 뭐 해주면 돼? 물론 여기서 이제 미침풀이 방법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죠. 왜냐면 요거 원래 또 두 번째 도함수 정의 활용해가지고 F형이 0이라는 걸 활용해서 또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지. 큐리니들은 그냥 로피탈, 그죠? 미침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따라서 1이고 F'이니까 F'0이네. 박스가. 뭐가? F'X다. 그런데 문제에서 F'0이 4라고 주어졌어. 따라서 F'X는 그냥 4, 그냥 정해진 거야. X에다 뭘 집어넣든 4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 첫 번째 도함수 정에서 조금 변형시켜야 돼. 좀 변형시켜서 얘를 3으로 만들고 뭐 곱해주고 그래야 돼. 해볼까? 요거 3으로 만들어봐.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해줘야 된다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도 되는데 도함수 정의로 가도 되는데 우리는 미침풀이 방법으로 분모 미분하면 2, 분자 미분하면 F'2 플러스 3H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속미분 3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로.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겠다. 여기다 H에다 0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F' 0 대입하면 2에다가 이제 2분의 3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F'에 2를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X를 대입하든 무조건 4라고 얘가 4라고 무조건 정해졌다고 얘는. 따라서 정답은 약분돼서 6이 정답이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글쎄 이거 뭐 미침풀이 방법이 아니라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죠? 뭐 헤맬 수도 있겠네 학생들이. 근데 우리는 미침풀이 방법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쉬울 수 있겠네. 큐리니들한테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가자. 46번 문제. 이것도 12점짜리예요 이제. 자, 이제 단답형 문제 시작됐습니다. 긴장하세요. 그럼 12점이야 12점. 두 문제 이상이라고. 아까 5점짜리도 있었잖아 객관식에. 그죠? 그리고 을지대는 뭐 국어랑 영어도 있는데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로 5점 뭐 이럴 거야. 그러면 12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 두 문제야. 이 문제. 그죠? 을지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두 문제입니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쉽게도 또 고1 걸로 냈지. 이거 못 푸는, 이거 고1 과정인데 누가 못 푸는 사람이 있으려나? 그죠? 한번 볼게요. 자, 20 요거부터 처리해줄게. 연립부등식 풀란 얘기야. 얘는 0보다 크다. 얘는 4, 5, 마이너스 플러스 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하고 그 다음에 5가 있는데 벌어지는 그래프, 벌어지는 영역, 이 흰색 영역이 바로 정답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쫄지마. 인수분해 되잖아. 상수 부분 k제곱 마이너스 9니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k 마이너스 3이랑 k 플러스 3이랑 곱해주면은 얘 나와. 그 다음에 여긴 xx 대각선 공식 쓸 거야. 이렇게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나와야 된대. 마이너스면 되겠네.
됐죠? 따라서 두고는 뭐가 된다? 하나는 k-3, 하나는 k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어. 게다가 둘 다 등호가 없어. 빵꾸 뚫어줘야 돼. 그럼 k 모아져야 되죠. 그리고 모아져야 돼요. 즉 얘랑 얘랑 두 개를 딱 찍고 모아지는 거를 노란색으로 표현할 건데 흰색이랑 공통된 게 하나도 없어야 된대. 따라서 여기 써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k-3, 여기가 k 플러스 3 이렇게 모아지면은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공통된 게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k-3 얘보다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얘들아 등호 들어가도 된다. 그죠? 노란색 k-3이 만약에 -4라고 해봐. 그럼 여기 빵꾸잖아. 근데 어차피 흰색도 빵꾸였잖아. 노란색도 빵꾸고. 따라서 겹치는 거 없다.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됐죠?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도 k 플러스 3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다. 됐죠? 얘 넘어가 -3 넘어가면 -1이겠죠? k. 그 다음 얘 넘어가. 그러면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겠죠? 정답입니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면 3이 되는 거겠다. 됐죠? 적성고사 이거 한 문제짜리가 아닙니다. 두 문제 이상이에요. 반드시 맞춰줬어야 되는 단답형 1번 문제였겠지. 자, 내일 어떻게 출제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을지대학교 보시는 분들 좀 리뷰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죠?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하자. 이 문제 얘들아 좀 신경 써봐. 이 문제 분명히 말했어. 신경 쓰라고. 이 47번 문제 꽤 신경 써봐. 꽤 신경 써봐. 이 문제. 이 문제를 원장님도 생각을 해가지고 요새 트렌드인 공식이 하나가 있어. 그 이항정리 파트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서 원장님도 문제화 시켰어요. 원장님 문제집에다가 요걸 넣어놨거든. 얘네도 이렇게 해놨어. 자, 봐볼게. 일단 카네이션, 튤립, 장미가 있는데 맨 마지막 줄 보니까 세 종류의 꽃은 충분히 많고 같은 꽃은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리고 15개 뽑을 거래. 15개. 그럼 무슨 말이겠어 이거? 뭐야 이거? 중복조합이야. 그냥 카네이션, 튤립, 장미를 ABC라고 할게. 후보가 ABC 3명이 있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결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무기명 투표잖아. 그렇지? 결과만 알 수 있잖아. 왜냐? 같은 꽃은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개 뽑는다고 치자. 그럼 얘 2개 뽑았어. 얘 3개가 있어. 그럼 얘는 10표 얻었겠지. 이렇게 무기명 투표라고. 무기명 투표는 항상 중복조합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런데 문제가 15개 이하의 꽃을 선택하는 방법. 즉 15개 뿐만이 아니라 14개도 되고 13개도 되고 쭉 가가지고 다 뭐 3개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꽃을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최소가 3개야. 즉 15개 뽑는 경우, 또 14개 뽑는 경우, 13개 뽑는 경우, 12개 뽑는 경우 쭉 가서 5개 뽑는 경우, 4개 뽑는 경우, 3개 뽑는 경우까지 전부 다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뭔가 슬쩍 노가다 문제 같죠? 자, 아니야. 잘 봐봐. 일단 15개의 꽃을 뽑을 거야. 그런데 적어도 하나씩은 뽑혀야 된다며. 즉 ABC 후보가 한 표씩은 받아놔야 되는데 적어도 0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럼 한 표씩 주고 시작해. 한 표. 그럼 나머지 15개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ABC 먼저 한 명씩 뽑았잖아. 그럼 이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12개 뽑으면 되는 거야. 12개. 맞죠? 따라서 12개 뽑는데 후보가 3명이잖아. 중복조합은 후보가 앞에 쓰인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3H12가 정답이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14개 뽑는 경우 볼게. 14개 뽑는 경우는 뭐냐면 일단 꽃 하나씩 또 뽑을 거잖아. 그치? ABC 하나씩 뽑아. 그럼 총 원래는 14개 뽑아야 되는데 이제 11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0을 허용해서. 중복조합이니까 역시 3개 중에서 11개 뽑으면 돼. 13개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하나씩 뽑았어. 그럼 10개만 뽑으면 돼. 따라서 3개 중에서 10개. 뭔가 규칙 나오지 얘들아. 그 다음 12. 12개를 뽑을 예정이었어. 근데 하나씩 뽑았어. 그럼 9개만 뽑으면 되겠지. 3H9. 그럼 쭉 규칙이 보이죠? 그 다음 5개 뽑는다고 치자. 5개 뽑는다고 치면 얘는 이제 하나씩 뽑아. 그럼 이제 2개만 더 뽑으면 돼. 즉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ABC 후보 중에서 2표만 뽑으면 되는 거겠네. 얘는 3개 중에서 1표 뽑으면 되는 거겠지. 얘는 3개 중에서 2개만 얼마냐 0개니 0개 뽑으면 되는 거지. 안 뽑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죠? 왜냐면 한 개씩 3개 뽑는 얘기는 한 개 끝이네.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답이다. 여기까지는 논리적인 흐름으로 괜찮았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요거 계산해볼까? 얘 계산하면 뭐냐면은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 해준 걸 앞에다 쓰고 뒤에 거 쓰는 거니까 얘는 2C0이야. 2C0 플러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더한 다음에 빼기 1 해줄 거니까 3C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 한 다음에 앞에다 쓸 거니까 4C2가 될 거야. 규칙 또 보이지? 얘들아. 규칙이 또 보이지? 마찬가지로 얘 한번 이 정도 해볼까? 요거 14번째야. 그럼 얘 어떻게 될까? 두 개 더해주면 14잖아. 그럼 13C 1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 두 개 더해주면 15잖아. 그럼 14C 12가 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지? 여기서 이게 이항 정리 공식이 나와. 이 이항 정리 공식이 나올만 한데, 이거. 그죠? 뭐냐면은, n-1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 이용해서 그 문제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n-1c r-1 플러스 n-1c r. 자, 요거 계산할 건데, 앞에 게 똑같아. 뒤에 건 1 차이 나. 오케이? 잘 구조 잘 봐야 돼. 그랬을 때는 한꺼번에 두 개 더한 결과는 앞에 거를 1 늘려주고 뒤에 거 큰 거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반대로 얘를 찢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앞에 거가 일단 똑같아야 되는데 앞에 거가 똑같지가 않아, 출발부터. 그런데 이 C형은 1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 C형을 3C형으로 써도 되겠네?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이 문제구나 느낄 거예요. 따라서 얘 이렇게 아까 2C형이나 3C형이나 똑같으니까 2C형 대신에 3C형 쓰자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계산을 해볼래? 어떻게 돼? 앞에 거 똑같고 1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늘려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4C1이야 결과적으로 답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은 5C2가 되겠지. 그럼 구조 규칙 한번 살펴봐봐. 쭉 와서 마지막 건 뭐가 되겠어? 얘랑 만나서 이제 15C 12가 되겠지.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얘기야. 정답. 자, 이 문제 이 공식도 그렇고 이 문제 꼭 표시해요. 이항정리 공식 중에 구석진 부분이긴 한데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15C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C 12 계산까지 해야지. 그럼 15C 12는 보수 관계에서 15C 3이랑 똑같아. 따라서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 5, 15 그 다음에 2, 7에 14 오케이. 35분의 35하고 13을 곱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 5, 15, 3, 3, 9, 105에다가 35 정답은 455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수능 목적상으로도 이 문제 잘 보세요. 올해 수능에서 이 중복조합 이 부분에서 이러한 파트를 이항정리 부분하고 단원에서 또 소단원끼리 통한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수능에서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의지대에서는 대놓고 지금 힌트 줬잖아. 내일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문제는 47번 문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48번 문제는 12점짜리인데 이거는 별로 그죠? 예, 왜냐면 이거 고1 거잖아. 고1 건데 단답형을 이렇게 좀 힌트라도 주든지, 그죠? 자, 어쨌든 근관계 세관계 이용해야 되겠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2n이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파 n 곱하기 베타 n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구하라는 거 ak의 제곱 플러스 bk의 제곱. 베타죠? 베타지? ab가 아니라 알파 k의 제곱 플러스 베타 k의 제곱을 구하라 라는 중학교 공식이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k 플러스 베타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k 베타 k다 라고 쓸 수 있겠네. 대입하면 되겠지. 요거 2n 대입해봐. 그럼 4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알파 n 베타 n이니까 요거니까 n 플러스 1 뭐 이렇게 쓸게. 뭐 k9 그냥 n으로 썼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여기 부분은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라는 얘기야. 그리고 시그마에서 상수 3분의 1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3분의 1 여기에다가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너네들 k 공식이랑 k 제곱 공식 아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자, 3분의 1을 써주고 여기. 자, 먼저 요거 가자. 4 빠져나가고 k 제곱 공식 n은 10이야 10. 따라서 6분의 그 공식 있잖아. k 제곱 공식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 마이너스 2배의 k 공식이지. 그 다음은 k 공식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그 다음 상수는 항상 조심해야 돼.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약분하자. 3, 2, 6 3, 7에 21 2, 2, 4 그럼 20에다가 220에다가 7 곱해줘야 되네.
7214, 7214, 1540이네. 거기에서 약분 대주면 110이네. 110 빼줘봐. 그러면은 1430이네. 여기서 20 빼줘봐. 그러면은 1410. 1410인데 그거에다가 잊지 말고 3분의 1 곱해야 되겠죠? 결국 3으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지. 3, 4, 12, 21, 3, 7에 21. 472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정답은 470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 세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세 자리까지도, 단답형에서 세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다. 즉, 어차피 단답형이어봤자 마킹하는 거잖아. 수능에서도 단답형 마킹하듯이. 어쨌든 세 자리까지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문제. 49번 문제 보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10점짜리인데 집합을 10점짜리를 줘서 단답형으로. 그죠? 볼 게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원소. B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 원소야. 그런데 교집합이 3하고 4래. 교집합이 3하고 4래. 아니요, 제가 을지대 통화했어요. 예, 을지대학교 그 입학 팀장, 저기 어디죠? 입학처랑, 그저께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들께서, 이번에는 안 나온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프랜시스님 정확해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을지대 입학처 하도 황당해가지고, 아니, 모의고사 수험생인 척하고 전화했어. 을지대 거기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 있길래 입학처 전화해서, 아니, 수험생인데, 이거 모의고사 이번에 적성고사 이번 주에 보는데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2021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시험 범위가 맞냐, 고1 과정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나 봐. 원장님 같이 몇 번 수험생들이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 원장님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지금 수험생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올해 시험 범위는 개정교육 과정에서 수원, 수투,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고등 수학, 즉 고1 과정이죠. 고1 과정은 안 나와요. 이과 과정 안 나와요.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네. 자, 49번 문제 또 보도록 하자. 자, 3, 4인데 일단 2하고 4가 있어.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3이란 얘기겠네. 이제 따라서 첫 번째 경우 A-1이 3이거나 두 번째 경우 A-1이 A 플러스 4죠. A 플러스 4가 3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3이 돼야 돼. 그죠? 왜냐면 교집합이 3,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4가 있으니까 3은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A는 4. 이거는 뭐 거저주는 문제지. A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럼 4를 대입해봐야 돼. 스몰 a가 4인 경우에 라지 a는 어떻게 되나 볼게. 2 있고 4 있고 그 다음에 a에다 4 집어넣어봐. 그럼 3이고 4 집어넣으면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집합 b는 뭐냐면 4 집어넣으면 3은 그대로, 4 집어넣으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4, 16,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에 교집합을 구해보면 뭐야? 2하고 4하고 8도 있네. 그래서 2는 없네. 4하고 3하고 8, 4하고 3하고 8 이렇게 3개가 있잖아. 우리 문제에서는 3, 4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8이 괜히 껴들어서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라지 A는 뭐가 되냐면 2, 4,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라지 B는 어떻게 되냐면 3 그대로고 A에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교집합을 구해주면 4, 3 말고는 없네. 이게 정답이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때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요거.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 작은 것부터 쓸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 4, 8까지. 이게 합집합이 되는 거겠다. 됐죠?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이다. 한번 계산해주고, 여기에다가 14가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예, 프린스님 어제 진짜 그저께인가 보다. 그저께 수요일날 제가 입학처에 전화했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그죠?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해서 깜짝 놀라서 전화했는데, 역시나,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수원, 수투, 그리고 확통만 나옵니다. 자, 50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50번. 3차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 요거는 시험 범위가 맞기는 맞지. 자, 일단은 F1은 0이네. 3차 함수야. F1은 0이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미친풀이 방법. 미친풀이 방법. 끝. 우리 세상이야. 큐린이들 세상. 그죠? 미친풀이 방법이 지금 15문제 중에서 우리 해당되는 게 8문제밖에 없었잖아, 시험 범위에. 근데 그 중에서 미친풀이 방법이 벌써 3번째야.
이 문제, 이 시험에서만. 그죠? 분모가 0이야,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럼 F2는 0이다. 그리고 로피탈 쓰면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F'2인데 그게 4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0분의 0꼴이니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집어넣으면 0이다. 그 다음 미분한 다음에 F'0은 K다라는 거. 그죠? 요렇게 구할 수 있어. fx는 뭐라 그랬어? 3차 함수라 그랬어. 그런데 는 0이 나오는 거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끝났네. 근 3개 주어졌잖아. 뭐뭐뭐 0, 1, 2라는 근을 갖는데 fx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최고차는 몰라. a라고 쓸게. 그 다음 0을 근으로 가자.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1을 근으로 가자. 이렇게. 2를 근으로 가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만 이용하면 돼. 요거 이용하자. 요건 k 미지수니까 의미가 없겠네. 요거 이용하자. 요거 이용하기 위해서 얘 미분할 거야.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돼요.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되는데 전개할까 차라리? 전개하자. 고배 미분법 써도 돼. 세 덩어리 고배 미분법. 3개 덩어리. 그지? 전개하자. 이 정도는. 그지? x제곱이니까 a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ax. 전개가 훨씬 빠르지? 이 문제는. 따라서 미분하면은 3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2a가 되는 거겠지. 미분한 결과가. 여기에다가 2 집어넣어봐. 2, 4, 3, 12a 2 집어넣어봐. 2, 6, 12a 플러스 2a. 그런데 얘가 4가 나온대. 따라서 a는 2가 되겠다. 따라서 a는 2다. 이 자리에 살짝 2를 대입해. 2. 끝났네. K9. 이거 의미도 없는 식이었네. K는. 그죠? 그러면 뭐야? F4를 구하래. 4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지. 2 곱하기 4 곱하기 4 대입하면 3 곱하기 4 대입하면 2. 2, 4, 8에다가 8, 3, 24에다가 48이 정답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무려 14점이에요. 무려 14점. 이거는 3문제 가까이 돼요. 다른 문제. 그죠? 국어, 영어, 그 다음 수학 객관식의 3문제 정도의 효과. 따라서 을지대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50문제인데 그 중에서 50문제 중에서 5문제, 수학 5문제는 5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통틀어서 먼저 그 수학 단답형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 단답형. 왜냐? 5문제가 거의 뭐 13, 4문제 정도 수준인데, 그죠? 5문제인데 13개 정도의 효과잖아. 단순 계산으로. 그죠?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찍 끝낼 거예요. 왜냐? 내일 또 이제 당장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빨리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건 아니고, 조금 천천히 하면서 좀 개념 설명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내일 당장 시험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12시 전에 끝나는 게? 그죠? 저도 이제 새로운 날을 이제 강의를 안 하면서 맞이하게 되네요. 처음으로. 12시 전에 끝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금요일 밤이니까 좀 풀린 학생들도 있을 거야. 물론 을지대나 한성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애가 타겠지만, 그죠?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11월이죠. 11월 일정표는 또 다시 월요일 오전 중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랜시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